어린이집에서 채식 실천의 날 같은 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는 좀 약간 억장이 무너지고는 하는데요. 영양적인 부분에서도 문제지만 환경적인 면에서도 아이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을 다니는 연령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 이 관념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대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질 수도 있죠. 오늘은 아이들에게 채식이 올바른 방향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 어떤 오류가 있으며 어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식의 날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편식을 예방하고 채소 섭취 습관을 들이고 환경을 보호한다. 우선 살펴볼 부분은 환경 보호인데요. 제가 너무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채식은 환경을 보호하지만 육식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단순하고 잘못된 논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사실인 것처럼 자리를 잡았다는 겁니다. 저도 20대 한 1년 정도 채식을 실천해 본 적이 있는데요. 육식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내용을 다룬 책을 본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까지 100% 그 책의 내용을 신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는 소 키우는 일이 지구를 파괴한다는 어떤 단순한 논리에 매료가 됐고 지구인으로서 고기 먹는 일에 크게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 채식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팩트를 알고 나서는 정말 크게 분노를 했었죠. 여러분, 지구를 파괴하는 것은 육식과 채식을 가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방식이거든요. 육식도 탄소를 마구 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공장식 축산이죠. 동물이 먹을 사료를 만들기 위해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축사를 운영하고 오물을 배출하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화석연료가 쓰이고 환경이 오염됩니다. 이건 당연히 문제죠. 하지만 채식도 똑같이 탄소를 마구 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와 비료, 농약과 살충제들을 사용하는 공장식 농업이죠. 이 역시 똑같이 수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환경을 파괴합니다. 저는 친정집 바로 앞에 논이 큰 게 2개가 있어서 쌀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요. 심지어 부모님네 동네는 친환경 농법을 해야 하는 곳이라서 농약도 함부로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거 정말 팔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땅을 갈고 모를 심는데 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기름이 둥둥 떠 있거든요. 지금은 제가 제주도에 살고 있는데 아이와 아침에 산책을 하다가 어딘가에서 뭔가 좀 지독한 화학적인 냄새가 풍겨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보니까 넓은 팥밭에서 약을 치고 계셨습니다. 이후로는 일반 파는 도무지 구매를 못 하겠더라고요. 어째서 식물을 경작하는 일은 무결하고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이들에게 환경오염 문제를 가르칠 거라면 채식의 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식 농축수산을 모두 다뤄야 합니다. 이건 편파적이어도 너무 편파적이지요. 아이들은 가르치는 대로 믿습니다. 한 번 배운 것이 평생을 갈 수도 있죠. 제가 괜히 뉴질랜드까지 가서 초지방목으로 자라는 소와 양을 보고 굳이 스페인 국립공원에서 자라는 이베리코 베요타, 거의 야생에 가까운 친구들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식의 축산이 존재합니다. 농업이든 축산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어떤 영역에서든 자연을 덜 해치는 방식을 찾는 것이지 육식은 나쁘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문제는 채식의 날 행사가 아이들에게 채소를 먹는 것은 건강한 반면 고기를 먹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일종의 죄의식을 심어준다는 데 있습니다. 도대체 왜 고기 대신 두부, 버섯, 콩고기 같은 것을 먹어야 하죠? 이것은 영양학적으로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진짜 영양은 고기에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만큼 문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어린이집에서 채식의 날 행사를 하고 온 아이가 엄마, 고기는 나빠!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채식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종종 어떻게 살아있는 것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식물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그 애호박 중에 인큐 애호박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비닐에 딱 규격화돼서 나오는 그거 있죠. 저는 이것만큼 인간이 식물을 하찮게 여기고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족이랑 뭐가 다릅니까? 식물은 움직이지 못할 뿐 살아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방식대로 움직입니다. 위아래로 자라고 옆으로 퍼지고 동물이나 곤충
가중, 심지어 바람 같은 것을 이용해서 결국 움직이죠. 눈, 코, 입이 없고 네 발 달리지 않았다고 해서 생명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채소를 먹는 건 괜찮고 동물을 먹는 건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더 눈여겨봐야 될 점은 바로 생태계 순환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 다른 존재를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지렁이와 미생물의 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 책은 동화 난 널 먹을 거야 입니다. 생태계 순환을 아이들의 시선에서 이해할 수 있게 쓰인 아주 놀라운 책이죠. 지렁이 프랭크는 초식 공룡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 나무에 달린 잎을 먹지? 그런데 이 나뭇잎들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봤어? 프랭크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는 너를 먹겠지. 내가 너를 먹어서 널 흙 속 양분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은 나무들이 이곳에서 자라나겠지. 생태계 순환을 이보다 더 말끔히 표현한 것이 있을까요? 프랭크의 말대로 우리 모두는 뭔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최상위 포식자로서 고기를 먹어야 생존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무려 250만 년 동안 말이죠. 우리의 문제는 고기를 먹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잘못된 방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먹는 것,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먹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공장식 농축수산, 곡물 베이스의 초가공식품,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들을 눈 뜨자마자 먹기 시작해서 눈 감기 직전까지 먹어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목초지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자란 동물을 끼니에 필요한 만큼만 먹고 초가공식품을 소비하지 않으면 생태계의 순환을 깨부수지 않으면서 환경도 덜 파괴하고 순리에 맞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걸 가장 극도로 깨부수는 것은 육식이 아니라 초가공식품이죠. 그리고 초가공식품의 원료는 대부분 식물입니다. 콩고기요? 여기 원재료 함량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콩에서 기름 짜고 남은 찌꺼기, 그것도 많은 기업들이 GMO 콩을 사용하고 여기에 밀가루나 식용유 같은 것을 더해서 만들어냅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초가공식품이죠. 채식의 날 행사를 통해 아이들에게 고기를 제한하게 하고 콩고기 같은 걸 먹게 하는 것은 자연식품을 멀리하고 초가공식품을 소비하게 하는 것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이거 재배하고 공장 돌리고 유통하는 데 화석연료 쓰이죠. 또 경작지 갈아엎으면 흙 속에 살고 있는 수많은 작은 동물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잔인한 일이 아닙니까? 콩의 풍부한 항영양소 이야기는 오늘은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이런데도 아이들에게 채식의 날 운운하면서 고기 먹는 행위를 나쁘다고 인식시키는 것이 정말 올바른 교육인가요? 생태계의 순환 논리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시켜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도서 신성한 소고기를 위한 변론, 채식의 배신, 이렇게 3권의 책을 추천드립니다. 이것들을 읽어서 먼저 지식을 채우시고 좀 아까 소개드린 난 널 먹을 거야, 요거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입니다. 여러분, 식품업계와 산업은 지금까지 우리 소비자들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채식이야말로 정말 건강한 식단인 것처럼, 육식은 야만적이고 환경에 무관심한 선택인 것처럼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교육으로까지 건너가서 우리 순진한 아이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교육하는 데까지 이르렀지요. 물론 우리 엄마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이런 시스템을 바꾸는 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지자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무엇보다 정부가 관심을 가져줘야 하겠지요. 그게 제가 이런 불편한 영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유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이 많이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영양학적 진실을 알리는 일에 주저함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그리고 주변에 꼭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